지난 6월 저희 TV조선이 북한군 파병 전망을 처음 보도했습니다. 이후에 외신을 통해 여러 정황 전해졌지만 우리 정보기관이 이 사실을 공식 확인하는 건 처음입니다. 그만큼 상황이 엄중하다는 뜻일 텐데요. 외교안보팀의 이채영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긴박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예고 없이 긴급회의 내용을 발표했고 곧바로 국정원이 참전 상황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무기와 포탄이 넘어가고 있다는 건 여러 차례 정황이 포착됐지만 이렇게 10,000명이 넘는 파병까지 이어지는 건 러북 간 군사 밀착의 선을 넘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규모 병력에 지원된 무기도 컨테이너 13,000개 분량이라고 하니까 이 정도 규모면 실제 전세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한반도 안보와도 직결된 사안인 만큼 공식 발표한 걸로 보입니다. 북한이 이처럼 대규모 병력을 파견한 건 처음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북한은 과거 베트남전 때 전투기 조종사를 비롯해서 수백 명 규모를 보낸 적은 있습니다. 이외에는 대부분 2자릿수 정도의 파병만 있었습니다. 네, 북한군이 참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러북 간에, 북러 간에 양국이 공격받으면 서로 도와주기로 했던 조약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북한이 공격받으면 그럼 러시아 자동 참전하겠네요? 네, 사실 러시아는 6.25 전쟁 때도 공식적으로 참전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사실상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의 부활로 한미동맹과 같은 연합 전력이 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러시아의 무기 기술이 북한으로 넘어갔을 거란 관측도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6.25 이후에 실전 경험이 없던 북한군이 실제 전쟁 경험을 쌓게 되는 것도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네, 파병하는 부대가 폭풍 군단이다. 네. 이렇게 저희가 단독으로 보도를 해드렸는데 어떤 부대인가요? 네, 북한의 11군단을 뜻하는데요. 최정예 특수작전 부대입니다. 평안남도 덕천시에 즉 10,000여 명 규모로 주둔해 있고요. 예하에는 총 10개 여단이 있는데 수도권과 후방 침투 임무를 수행합니다. 2020년 북중 국경 봉쇄 때 이들이 투입이 됐다가 북한군 국경경비대 군인을 고의로 사살하는 사건이 보도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자기 군을 쐈다는 이야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 대응이 중요한 시점인데 동원 가능한 수단을 다 하겠다 이랬거든요. 네. 뭐가 있을까요? 네, 저희가 앞서 보도해드린 대로 우리도 살상 무기를 지원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신중한 선택이 필요한 부분이죠. 또 다만 군 내부에서는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바꿔야 할 때가 됐다 이런 기류가 있습니다. 이외에 옵저버 성격으로 군사 고문단을 보내거나 북한군 포로 신문을 위한 통역 병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근데 병력, 통역이라도 병력일 테고 무기가 넘어가는 거 사실상 참전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파병의 경우 국회 비준이 필요한 사안인데다 미국 대선을 비롯해 국제 정세에도 변수가 많아서 아직까지는 때가 이른 이야기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네, 멀리 우크라이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한반도 위기와도 연관이 되니까 신중하게 대응해야겠고 좀 적절하게 또 조치를 내려야겠군요.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